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으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부터서는 이렇게 보합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종료되면서 한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오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피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0.4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훨씬 더 대박이었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플러스 2.15%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무려 3%예요.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입니다.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당초에 6월달까지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을 3월달로 단축을 시켰고 금리 인상도 앞당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 3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장에 모두 다 반영이 된 악재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도 FOMC 회의처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자,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만 17명입니다. 이미 런던 내에 확진자가 5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화이자의 주가는 어제 플러스 5.8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시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만큼 얘가 급등을 한다? 그럼 보통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더나라던가 혹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렇게 20% 가까이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화이자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본인들이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찌라시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20% 가까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고작 2%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바백스 역시 이렇게 6.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백신 뉴스 나온다? 그러면 노바백스도 이렇게 10%대 상승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3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건 노바백스가 영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에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났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머크샤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머크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2.13%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 백신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모더나 관련주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아리까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나 싶어서 이렇게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워터파크가 개장을 했죠.
자,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2%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나 장 초반 15분까지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제일약품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되더니 1시 6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나 싶더니 바로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조성자가 빠져서 그런지 보시면 호가 공백이 장난이 아니죠.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400원이었다가 600원으로 바로 넘어가고 600원이었던 게 다시 400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500원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이 제일약품이라는 주식은 50원 뛰기를 하기 때문에 곳곳에 호가가 내호가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관련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무려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측에서 백신 제조를 허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원료를 받아와서 그걸 용기에 담는 걸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위탁 생산 허가를 한국식약처에 1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 달에 통과가 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적으로 모더나의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있는 뉴스고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아닌데 오늘 증시가 여러분 그냥 복고 열풍이 불었더군요. 자, 포스코엠텍이 오늘 무려 15.6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3월이었죠. 지난번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 호수가 무려 매출이 35조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뉴스가 왜 비판을 받고 터무니없는 뉴스라는 소리를 들었냐면은 포스코의 회장을 연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주총회 전에 저런 찌라시를 뿌려놓고 주가를 급등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포스코의 회장은 다시 한번 또 임기가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포스코엠텍의 주가는 거짓말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빠집니다. 그 뒤로도 저렇게 염호호수 뉴스를 뿌린 다음에 주가를 상한가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상한가를 보내자마자 그 다음날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바로 이렇게 쭉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마판의 포스코엠텍을 보셨나요? 저는 분명히 얘가 보합 근처까지 내려왔길래 이 주식 오늘 다 털어먹고 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갑자기 여러분 2시 50분에 장마감 20분을 남겨놓고 애가 상한가를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엠텍 이전에 휴센텍이라는 주식이 포스코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 주식이 여러분 상한가를 몇 시에 갔습니까? 2시 50분이죠. 2시 50분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슈팅이 나오는데 정말 위험하죠. 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2시 50분에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11%를 15분 만에 다 빼버렸어요. 이런 건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2시 반까지는 25%에서 27%까지는 유지를 잘 시켜줘요. 그러다가 3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 예전과 달리 고점 대비해서 기본 10% 이상 빼버리기 때문에 어제도 삼화제약을 비롯한 YJN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전부 다 빠졌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스코엠텍이 지금 시간에서 한가를 가려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허매도겠죠?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박살바이오가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근처에서 장난치는 걸 봤는데 그냥 시간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찐 시간의 하한가더군요.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살바이오가 동물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6%의 급락이 나왔죠. 아니 여러분 요즘엔 정말로 지뢰밭입니다. 하나만 잘못 매도를 하면은 그냥 끝장이 나는 그런 증시예요. 자, 램테크놀로지도 전날에 시간의 단일가 하한가를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2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악재가 터지면은 그 다음날에도 반대 매매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안 나왔으며 박셀바이오는 내일도 반대 매매의 여파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급락을 맞거나 하한가를 간 종목들은 죄다 제약과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한가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는 게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써가지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악재 뉴스로 인해서 한가를 갔고 2주 뒤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국 BNC의 주식을 샀다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좀만 더 버텼으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하한가를 맞는 종목을 맞으면은 본인들이 또 예전 기억 때문에 버티면 오르겠지 하다가 계좌가 그냥 더 박살이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제약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언제든지 뜰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 매우 위험해요. 보세요. 한국 BNC 지금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13% 급락 나왔잖아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한국 BNC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공시를 자세히 보세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내용을 조금 수정한다라는 공시입니다. 자, 이 공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 BNC는 유상증자 청약일을 변경했어요. 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상증자 납입일을 수정한다? 악재 중에 악재죠. 돈이 들어온 날이 늦어지니까. 자,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일 변경도 악재 중에 악재죠. 이 두 가지 악재보다 가장 큰 악재가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집에서 TV나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정말 대형 악재 중에 대형 악재인데, 아마 여러분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대형 악재를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이렇게 진단키트라던가 응압병실, 코다리19 테마주도 장중에 악재가 뜨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저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들어가도 무조건 이렇게 칼 손절을 해주잖아요. 100만원을 날리든 200만원 날리든 무조건 제약과 바이오 종목은 악재가 뜨거나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내릴 때는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제가 손절한 다음에 한국 BNC처럼 이렇게 현대바이오는 급등이 나왔고, GH 신소재 역시 제가 손절한 다음날 바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저렇게 신고가를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가거나 혹은 이렇게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 이상의 급락을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에 그냥 계좌가 작살나고 무너지는 겁니다. 현대바이오에 4천만원 넣었어요. 4천만원. 근데 4천만원 넣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마이너스 7% 이상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47은 28, 마이너스 280만원의 손실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론으로 주식을 할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전부 다 1% 이상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폭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이죠. 내일은 바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증시가 어제 그 반등이 나왔어도 빠진 게 회복이 된 겁니다. 이틀 동안 내렸던 게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다우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틀 동안 빠졌던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를 알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전부 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주식을 매도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너무 잘했어요. 진짜 박수 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1% 이상 오른다? 개인은 주식을 던집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자세히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000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700종목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싸하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이렇게 바뀌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역전이 됐죠. 아침에 1000종목 이상 오르던 종목들이 반 이상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침에 정말 큰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또 무슨 일을 했나요? 예고 공매도를 쳤었죠. FOMC 결과가 나오고 한국 증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어제는 여러분 공매도를 되게 세밀하게 쳤습니다. 한 종목의 공매도를 몰빵한 게 아니라 두 종목으로 공매도를 나눠서 리스크를 분산했었고, 그 결과 오늘도 공매도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오른다? 그럴 경우에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은 반도체나 다른 곳으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오히려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현대바이오를 비롯한 어제 급등했던 제약가 바이오 종목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코다리19 바이러스 테마주 GH 신소재 역시 아침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매도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제약가 바이오 섹터에 공매도를 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제랑 똑같습니다. 공매도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아침에 생길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5%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약가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아침부터서 5% 이상 빠져버리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나스닥이 2% 이상 급등이 나오고 화이자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초조해서 너무 빨리 익절을 했어. 여러분, 제약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빠진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한 몇 초 만에 이렇게 쑥 하면서 마이너스 3% 이상이 그냥 쑥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시초가 바로 밑에다가 걸어두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4% 이런 데다 걸어놨으면 바로 수익을 냈을 텐데, 조금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사마제약이라던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서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령제약이라는 주식이 장중에 7% 이상 급등이 나와서 홀딩만 제대로 했어도 또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어제도 못 먹고 오늘도 너무 쫄아가지고 아침에 막 10만원밖에 수익을 못 챙기니까 이게 사람이 갑자기 욕구불만에 걸렸는지 이걸로 만족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은 장중에 투매가 잘 나오니까 종가 베팅 위주로 보시고 장중 매매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이 오늘 장중 매매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늘 정말 때려 맞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 패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렇게 고점에서 10%를 뺐던 YJ 게임즈가 오늘은 보시면은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 그리고 YJ 게임즈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려 2%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넘쳐났고 투심이 안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의 시가를 보셨나요? 예, 놀랍게도 플러스 0.41%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자, 여러분, Y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악재 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일단 미국의 게임주 로블록스가 어제 마이너스 9%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블록스의 주가가 9% 가까이 하락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5,050만 명이 접속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4,090만 명이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Y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게임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을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아침부터 올라가더군요. 거기다가 YJ 게임즈는 어제는 뜬금없이 원격 의료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공시를 냈었죠. 아니, 무슨 게임 회사가 갑자기 원격 의료 산업에 투자지?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원격 의료 관련 대장주 비트컴퓨터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내려 꼽고 있었어요. 근데 YJ 게임즈의 주가를 보세요. 오히려 주가가 미칠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Y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뿅 쏜 다음에 윗꼬리가 나오면은 지난번 고점을 가기 전에 꼬그라지거나 지난번 고점을 터치하자마자 빼버리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이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YJN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더군요. 오큘러스 VR 기기죠. 오큘러스에 VR 게임 4개를 공급하겠다. 자,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큘러스2 퀘스트에다가 메타버스와 VR 게임을 결합시킨 4종의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어제는 원격 의료 찌라시를 띄우고 오늘은 메타버스와 VR? 이것도 꼬시기 2마리 치킨처럼 지난번 고점 찍고 다시 빼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고점 찍자마자 바로 빼더군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이걸 보셨나요? 4,080원이 VI 구간인데 VI 구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올려놓고 바로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다처럼 번지를 했죠. 세상에 5원만 더 찍으면은 바로 VI가 하는데 VI 갈 것처럼 꼬셔놓고 바로 빼버리기. 이게 여러분 고점이 9%였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으니까 순식간에 9%를 10분 만에 뺐어.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VI 구간 직전에 분명히 꼬시고 던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YJ 게임즈는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저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고, 알서포트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5.50%가 상승을 했고, EC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어제 재택근무주가 저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한국의 확진자가 8,000명 가까이 이르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인데, 이제는 여러분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전부 다 9시까지밖에 식당과 카페가 영업이 안 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밥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헬스장을 매일 가는데 헬스장 영업시간이 9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나면은 9시가 넘어서 못 가거든요. 보통 헬스장이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 후에 헬스장을 가는데, 이제 백신 패스까지 도입을 해버려가지고 헬스장을 들어가려면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백신 맞고 한 달 동안 헬스장을 쉬었는데 이제 헬스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영업 제한 걸어. 거기다가 여러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니라 4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찐따라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4인이든 5인이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조금 걸립니다. 스파이더맨이 지금 개봉했는데 스파이더맨이 9시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9시란 이야기는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9시 이전에 영화 상영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 영화 스케줄 보세요. 6시까지밖에 입장이 안 돼요. 자, 그 뜻은 CJ CGV라던가 J 콘텐츠리 같은 이런 영화관 관련주 내일 뒤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관까지 이미 만들었잖아요. 아니 지금 CJ CGV는 부도나게 생겼어. 지금 재무제표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CJ CGV 영화관 가면은 키오스크에서 일단 표를 뽑아야 되고, 표를 뽑고 팝콘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을 벨로 불러야 돼. 전화벨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직원이 매표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시에 티켓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직원 혼자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거든요. 저는 저런 거 보자마자 CJ CGV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CJ CGV 잇따른 재무 부담 때문에 고금리 채권까지 손을 댔다. 자, 이틀 전에 나온 뉴스죠. CJ CGV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의 무기명 채권 보증을 새로 받게 되었으며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 비비탄처럼 B를 받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감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자, 메가박스 관련주 J 콘텐츠리도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물론 연간으로 보면은 상패 위험은 없지만 단기 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ECS라던가 혹은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자, ECS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9.07%까지 상승했으나 종가가 0%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조차 마이너스 1.23%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알서포트 역시 오늘 마이너스 5.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침에 이 주식 몇 프로 상승했다? 예, 시간의 단일가보다 훨씬 더 낮은 퍼센트입니다. 플러스 5%로 시작하고 종가가 마이너스 5.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거기다가 ECS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YJ 게임즈 오늘 이렇게 10%가 올려놓고 다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갔었네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 고점까지 꼬셔놓고 종가는 또 이렇게 빼버렸네. 거기다가 오늘 게임주들이 다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전부 다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네요. 자, 넷게임즈 오늘 마이너스 3.01%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와, 이게 뭐야? 플러스 9.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 자, 넷게임즈는 오늘 대형 호재가 터졌죠. 바로 넥슨의 흡수 합병이 된다는 뉴스예요. 자,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을 진행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기사는 몇 시에 나왔습니까? 예, 2시 22분 장중에 나왔어. 근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떡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길래 와, 상한가가 나 보구나. 아, 상한가인가?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상방 VI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쭉 폭포수. 저렇게 주가를 급락시켜놓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탁 급등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거래가 중단돼가지고 시간의 단일가가 그냥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고 종가에 저렇게 다 빼버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매수 매도를 자주 했던 메가 MD라는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빠졌는데, 메가 MD가 오늘 저렇게 급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학교의 등교가 20일부터서 전격 중단이 된다라는 뉴스 때문이죠. 저는 오늘 메가 MD라는 종목을 계속 발라먹었습니다. 5,500원 근처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5,500원 근처에 사서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걸 한 2번 정도 반복하고, 여기가 여러분 최대 고비 포인트였습니다. 자, 여기 시간을 보세요. 몇 시입니까? 2시 반부터서 이렇게 메가 MD는 폭락이 나와. 하지만 저는 오늘 메가 MD가 저렇게 폭락이 나올 때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목한 데이 도미노 피자 때문이죠. 자, 도미노 피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방문 포장을 하실 경우에는 피자가 4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피자가 1+1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 카드 결제 내역인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오후 2시 16분 도미노 피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제가 도미노 피자를 결제하고 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최고점 근처에 있었고 그 뒤로 주가가 촥 내려갑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절대로 주식창을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메가 MD가 급락한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피자를 탁 열어보면서 메가 MD의 주가를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고점 대비해서 무려 11%가 빠졌네. 와, 정말 위험했다. 와, 역시 피자는 도미노 피자. 메가 MD 말고도 YBM넷이 오늘 교육주 1등주였지만 얘가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메가 MD의 주가도 저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YBM넷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내일은 12월 17일 드디어 싸이월드가 개장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재료 소멸로 싸이월드 관련주가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NH벅스를 비롯한 싸이월드 관련주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갔었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으며, 비덴트는 여러분 지금 몇일째 음봉인가요? 8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싸이월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재료 소멸이 발생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잘못 건드리다가 골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그래핀 관련주가 전부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 자체가 내일 그래핀 관련주는 아침부터서 꼬시고 또 던지겠구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거든요. 저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가 떡락을 해야지 오르는 주식인데 지금은 유럽 증시도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폭등 중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막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 아침에 막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종목, 손대면 무조건 계좌가 망가질 수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처럼 오늘 아침에 3.7%까지 올렸던 주식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간 11시 반이라던가 12시 반쯤에 매매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12시 반이라던가 이럴 때는 완전히 윤곽이 드러났고 혹시라도 중간에 3시라던가 혹은 3시 10분에 뿅 하고 올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그럴 때 주식을 팔아야지 수익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장중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저 시간대 차라리 매수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미리 선반영이 되어서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국 증시와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큰 반등보다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거리두기 테마주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기사 하나만 떠도 상한가를 갔던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이런 테마주들이 잠깐 아침 혹은 오후장에 잠깐 반등을 주고 다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마주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코다리 식구 테마주들은 여러분 꼭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도록 해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